내 퇴직금이 반토막이 났다. 휴대폰 화면 속 파란색 숫자가 줄줄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이너스 48%. 그 숫자가 내 가슴팍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올해 72, 이름은 박만수다. 평생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허리 다치고 손끝은 굳은 살로 가득 찼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내 남은 인생의 안전망이라 믿었다. 이제라도 편히 살아야지.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됐다. 그렇게 안도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뭔가? 처음 주식에 손 뗀 건 내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 귀를 쑤셨다. 만수 형, 그냥 두면 바보야. 요즘 다들 주식으로 번다니까?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잖아. 앉아서 손해보는 거지.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주식이야? 괜히 잘못 건드리면 훅 간다. 그렇게 버텼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허영심이 꿈틀거렸다. 다들 하는데 나만 뒤처진 거 아냐? 내가 이렇게 늙어 빠졌어도 돈 좀 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체면. 그 체면 하나 때문에 결국 퇴직금 일부를 증권사 계좌에 넣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 반짝였다. 계좌가 조금 오르니 심장이 덩달아 뛰었다. 야, 이게 되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마치 늙은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다. 손주들 학용품 값이라도 벌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빨간불은 이내 파란불로 뒤집혔다. 마이너스 10%, 20%, 35%,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48%. 그 숫자 앞에서 나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눈이 빠져라 증권 앱을 들여다봤다. 새벽에도 밥상 앞에서도 손주가 할아버지 놀자 해도 내 시선은 오직 숫자에만 꽂혀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엉망이었다. 눈 밑은 캥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만수야,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인데 왜 늙어서 돈에 끌려다니며 내 인생을 깎아먹고 있니? 돈을 지키려다 정작 내 마음과 내 건강을 먼저 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멈추질 못했다. 혹시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혹시 이번 주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 헛된 기대가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원래 돈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벌면 됐지 크게 불려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은 늘 똑같았다. 공장에 나가 땀 흘리고 퇴근 후엔 집에 와서 밥 먹고 주말엔 텃밭 가꾸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50년을 살다 보니 내 성격도 단순해졌다. 있는 돈 아껴 쓰면 된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이 돈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의료비가 늘면 어쩌지? 손주들 크면 학비며 결혼자금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자극한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다. 시장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주식 얘기를 하며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 샀다가 2배 벌었대. 누구는 코인으로 몇천만 원 벌었다더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다. 친구들과 만나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만수야, 너 퇴직금 그냥 묵혀두는 거 아니냐?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이자로는 못 버틴다. 너도 나이 먹어서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돈 좀 굴려야 돼. 다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손해지. 그 말들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겉으로는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 늙은이가 괜히 건드리다 쪽박 차지 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내가 바보인가? 나만 시대에 뒤처진 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소심하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들까지 나를 흔들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내려와 말했다. 아버지, 퇴직금 일부는 투자하세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냥 두면 앉아서 손해예요.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숨만 쉬며 뒤척였다. 내가 잘못 살았나? 왜 나만 이렇게 겁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불린다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구나. 체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평생 성실한 가장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나였는데 은퇴 후에는 그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 일부를 넣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있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처음 며칠은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야, 내가 늙었어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나도 남들처럼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은 들떴다. 아내에게도 자랑했다. 여보, 나도 해냈어. 조금 올랐어. 이제 우리도 걱정 없을 거야. 그때 아내가 미소 지으며 당신 이제는 젊은이들처럼 사네. 하고 말했을 때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빨간불은 어느새 파란불로 바뀌었고 숫자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정일 거야. 곧 오를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이 손에 잡혔다. 혹시 내가 팔고 나면 오르는 거 아냐? 내일은 반등하지 않을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선택은 이미 시작됐고 나는 그 선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 채 휩쓸려 가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계좌에 빨간불이 반짝였다. 내 마음도 덩달아 뛰었다. 이야,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남들처럼 할 수 있구나. 아내 앞에서 어깨를 으쓱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괜히 기침을 두어 번 더 하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빨간 숫자는 점점 사라지고 파란 숫자가 계좌를 집어삼켰다. 마이너스 3%, 5%, 10%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법이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다. 하지만 그 파란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진해지고 숫자는 더 크게 내려앉았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하루가 다르게 손실이 커져갔다. 나는 점점 휴대폰에 붙들려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상에 앉아서도 심지어 손주가 할아버지 놀자 하고 치맛자락을 잡아도 내 눈은 오직 계좌 화면에만 꽂혀 있었다. 빨간불은 보이지 않고 파란불만이 내 하루를 삼켜버렸다. 밤에는 더 심했다.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지면 불 꺼진 방에서 몰래 휴대폰 불빛을 켰다. 숫자는 더 내려가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내가 괜히 손댄 건가 아니야. 곧 반등할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내 목을 죄었다.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밥맛이 사라지고 국 한 숟갈도 목에 걸렸다. 밤마다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 눈밑은 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내는 내 모습을 보며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라가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예전엔 막걸리 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웃었는데 이제는 오직 주식 얘기만 귀에 들어왔다. 이번에 누구는 또 몇천 벌었대. 그 말에 내 손은 떨렸고 술맛은 씁쓸하게 변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 꼴이냐? 왜 내 계좌만 곤두박질 치냐? 마이너스 40%를 찍은 날
나는 식탁 위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다.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내 남은 인생이 파란색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돈을 불리려고 시작했는데 돈은커녕 내 삶이 줄어들고 있구나. 건강도 웃음도 평안도 다 사라졌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에는 휴대폰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였다. 밤은 더 이상 쉼의 시간이 아니었다. 불 꺼진 방 옆에서 자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데 내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았다. 뒤척이다 못해 결국 나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불빛이 방 안을 파랗게 물들였다. 증권 앱을 켰다. 숫자는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마이너스 41%. 숨이 턱 막히며 이불 속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왜 이 짓을 시작했을까? 그냥 두면 됐는데 왜 욕심을 냈을까?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반등한다. 지금 팔면 바보 되는 거야. 두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싸웠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겼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가슴은 쿵쿵 뛰었다. 아내가 깨어나 물었다. 여보, 또 주식 보는 거예요? 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겼다.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뉴스 좀 본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다 병나요. 그 말에 대꾸도 못하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낮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밥이 입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주가 할아버지 놀아줘 하며 내 무릎에 올라와도 내 손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다. 파란불이 계좌를 뒤덮을 때마다 내 얼굴도 같이 푸르게 질려갔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괜히 주식 얘기 나올까 겁이 났다. 시장에 나가도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다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만수 형도 투자했대. 요즘 손실이 크다던데. 그런 헛소문이 내 귀에 맴도는 듯했다. 밤은 더 깊어졌다. 불 꺼진 방에서 나는 또다시 휴대폰 불빛에 매달려 있었다. 마이너스 45%.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중얼거렸다. 돈이 날 잡아먹고 있다. 숫자 몇 개가 내 인생을 삼키고 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헐떡였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은퇴했나?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꿨다. 커다란 파란색 화면이 나를 덮쳐오는 꿈. 숫자가 쇠사슬처럼 내 팔과 다리를 묶고 나는 허우적대다 결국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걸.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불안은 나를 조이면서 동시에 나를 중독시켰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얼굴을 씻으려 고개를 드는 순간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고 볼은 홀쭉하게 파여 있었다. 머리는 더 성끄러져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게 정말 나인가? 72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나를 늘 성실한 가장이라고 믿었다. 힘든 날도 버텼고 돈이 없어도 체면은 지켰다. 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나는 자존심은커녕 초라하기 짝이 없는 노인네였다.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손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울컥하는 게 치밀어 올랐다. 만수야,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니? 퇴직금 몇 푼 불리겠다고 내 건강과 내 얼굴빛을 다 빼앗기고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했니? 눈물이 핑 돌았다. 손등으로 거울을 문질렀다. 하지만 흐릿해진 건 거울이 아니라 내 눈이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차렸어요. 어서 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방에 앉아도 숟가락은 들리지 않았다. 밥은 뜨거웠지만 입속은 돌덩이 같았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또 계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더는 묻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두 손으로 거울 가장자리를 붙잡고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속은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돈이 내 삶을 삼키게 두지 마라. 늙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돈은 늘 더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겼지만 내 나이에 더는 시간도 건강도 여유롭지 않았다. 나는 지금 돈을 불리려는 욕심보다 쓸데없는 불안을 줄이는 용기가 더 필요했다. 그 깨달음이 아직 확실히 정리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내가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뭐였을까? 돈이 아니라 가족이고 건강이고 마음의 평안이 아니었나? 왜 그걸 스스로 내던지고 있나? 그날 저녁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 앞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아내가 정성껏 지은 밥이 놓여 있었지만 내 손은 숟가락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주식 계좌를 해지하겠다는 신청서였다. 여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응. 왜 그래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려고. 주식 다 정리할 거야.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돈을 불리려고 시작했는데 불안만 불리고 있었네. 이제는 남은 돈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 같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눈가가 젖어들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네요. 돈이야 줄어들면 어때요? 우리 아직 밥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 풀려나갔다. 다음 날 나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에 앉아 계좌 정리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 계좌 다 정리해 주세요. 직원은 놀란 눈치였다. 손실이 많이 나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회복될 수도 있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복은 몰라도 내 삶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젠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이 줄어든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통장을 아내에게 내밀며 말했다. 앞으로는 이 통장 하나로만 살자.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딱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지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둘이 아껴 쓰면 충분해요. 손주들 용돈 조금씩만 챙겨줘도 되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제 남들 따라가려 하지 말자. 우리 방식대로 우리 속도대로 살면 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잔잔히 들려왔다. 눈을 감으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불면으로 뒤척이던 날들이 떠올랐다. 휴대폰 불빛에 갇혀 괴로워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은 따뜻한 어둠 속에서 숨결이 고르게 이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잠이 오네? 이게 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달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늙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맑아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만수야, 잘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계좌를 정리하고 난 뒤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허전했다. 매일 밤 몇 시간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휴대폰을 찾았고 밥상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아, 이제는 볼 게 없지. 그 단순한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몸부터 달라졌다. 밤마다 뒤척이던 불면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거웠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늙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또렷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얼굴이 한결 좋아졌네요. 이제야 사람 같아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생활도 단순해졌다. 나는 통장 하나만 남겨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딱 정했다. 이번 달은 이만큼. 그 안에서만 살자. 처음엔 불안했다.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쩌나.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안에서도 충분했다. 아내와 함께 장에 가면 필요 없는 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과일 2개, 채소 몇 단,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작은 소비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갔다. 이상하게도 돈을 덜 쓰니 마음은 더 넉넉해졌다. 예전엔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불안이 커졌지만 이제는 정해진 안에서 지내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다. 내가 통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장이 나를 지켜주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놀아줘. 예전 같았으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 텐데 이번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공기놀이 할까?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주식 차트의 소음보다 100배는 더 소중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친구들을 만나 막걸리 잔을 기울일 때도 달라졌다. 이젠 주식 얘기가 나와도 웃어넘길 수 있었다. 만수야, 너 아직도 손실 중이지?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다 접었어. 이제는 편히 살 거야.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은 잃었지만 마음은 찾았지. 그게 더 크더라. 밤도 변했다. 이젠 침대에 누우면 휴대폰 대신 창문 밖 달빛을 바라봤다. 숨결은 고르고 머리는 차분해졌다. 불면에 시달리던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노년이지. 돈 몇 푼에 흔들리지 않고 편히 자고 편히 웃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코 돈이 아니었다는 걸. 돈은 불어도 줄어도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거였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손주들, 그리고 나 자신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통장을 조용히 닫으며 속삭였다. 만수야, 잘했다. 이제 내 삶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 노년을 괴롭힌 건 돈이 아니었다. 돈을 불리려는 불안, 돈이 줄어들까 두려운 집착,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운 체면이 나를 삼켰던 것이다. 퇴직금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은행 통장 하나, 그 안에 생활비만 딱 정해놓고 살다 보니 놀랍게도 삶이 단순해졌다. 돈이 줄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밥은 여전히 맛있었으며 아내와 손주의 웃음은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내가 젊었을 땐 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체면이 선다. 그래서 평생 일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불안 없는 마음에서 온다. 나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린다. 만수야,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욕심이었어. 내가 되찾은 건 평안이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빛이 조금 더 맑아진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웃어요? 나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이제는 걱정할 게 없거든. 돈 걱정도 남 눈치도. 할아버지는 그냥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웃는 거야. 손주는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내 노년의 가장 값진 음악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큰 돈을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 요즘 뭐로 돈 벌어요? 하고 물어도 나는 그냥 미소만 짓는다. 나는 돈 말고 마음을 벌었지. 그 대답 하나로 충분했다. 밤이 되면 휴대폰 대신 창밖 달빛을 바라본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옆에 누운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잠이 든다. 이제는 불안이 나를 깨우지 않는다. 불면에 시달리던 날들은 지나갔다. 대신 고요한 평안이 내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노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남은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는 것,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부자다.